4차 산업혁명의 시대, 세계 경제와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가는 신개념 토크쇼 경제 브런치. 뇌색과 허당을 넘나드는 반전 매력 공대 여신 최정문과 스마트한 남자 KDI 김동영 연구원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먹거리를 쉽고 맛있게 조리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꼭 쓸모있는 경제 지식들을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 브런치에서 경제 상식을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최정문입니다. 네, 경제 브런치의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경제 브런치 메뉴는 뭘까요? 왜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죠? 오늘은 또 뭘까요? 바이오도 했는데 풀이 있고 도자기인가요? 이거는 그냥 소품 아닌가요? 왜 아무것도 없죠? 이상한데요, 오늘? 사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비밀번호를 좀 풀고 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비밀번호를 푸는데 왜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세요? 네, 이게 제가 스마트폰 처음 쓰세요, 연구원님? 자, 제가 요 핸드폰으로 정문 씨한테 무언가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로요? 이걸로 전화하는 거 아니죠? 그러고 싶은데 저는 그럴 수 없어서. 자, 똑똑아 최정문한테 500원 송금해줘. 들어왔나요? 이거 진짜 보내신 거예요? 네, 저한테는 지금 잘 갔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저한테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요. 500원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요즘 과자도 못 사 먹는데 한 5,000원은 주셔야죠. 만나주시면 그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똑똑아 잘 자. 지금 근데 방금 말로 저한테 송금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한 건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렇게 계좌이체가 모바일로도 가능한 시대인 핀테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내 손안의 금융 핀테크.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 인타임에서는 몸속에 내장한 결제칩이 금융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칩이 심어진 팔목을 서로 부여잡고 생각만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모습은 가히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최근 금융의 IT 기술을 접목하여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뜻하는 핀테크가 등장하며 금융산업의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전되면서 금융의 파괴적 변화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핀테크가 우리의 금융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까? 지금부터 핀테크의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금융 속의 첨단 기술 핀테크, 짜증나는 공인인증서, 불편한 액티브엑스 해결도 핀테크,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오케이, 은행 시간 구애받지 않는 금융거래 핀테크.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손 안의 금융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이렇게 금융과 IT 기술이 만나서 훨씬 더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오늘은 좀 전문가분을 먼저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전문가분을 먼저 모셔보도록 그렇죠. 하죠. 바로 피노텍의 김우섭 대표님이십니다. 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저희가 제대로 된 전문가분을 모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말씀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크게 한 수 배워갈 것 같네요. 네, 저희 아까 김동영 연구원님이 보여주신 챗봇 같은 것도 이 핀테크 기술로 이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좀 은행, 금융하면 어렵고 딱딱하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챗봇을 써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챗봇을 쓰면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 다 이 친구가 해결을 해주고요. 챗봇 외에도 모바일을 통해서
뭐 송금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나의 신용을 인증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술들을 우리가 핀테크라고 부르는 거죠. 네, 저는 사실 모바일 페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전에는 결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잖아요. 액티브엑스 깔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넣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해서 불편해서 많이 안 썼는데 돈을 네. 요즘은 간편 결제가 뭐 지문만 대면은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쉬워서 맞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단점이 이게 결제 중간에 저를 막을 게 없어요, 요즘. 그래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네. 네, 핀테크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핀테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핀테크가 사실은 쉽고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는 한 10년 이전부터 핀테크라는 게 정의 내려지고 산업이 육성됐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급격히 쉽게 받아들인 건 2014년경에 그 천송이 코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내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오는 옷을 중국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한국 전자상거래에 들어와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외국인이면 네. 더 어렵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나라는 금융 또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아직도 좀 전에 그 말씀하신 어떤 간편 결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약 37번의 버튼을 눌러야 거래가 완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37번이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금융 중에 IT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아주 혁신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절차라든가 비용을 줄이는 총칭, 그걸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핀테크의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금융 그러면 은행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증권, 보험, 그다음에 송금, 그다음에 금융이라는 바운더리가 사실 우리 이 일상생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융의 범위도 넓고 네, 기술의 범위도 넓다 보니까 이 핀테크 비즈니스도 굉장히 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테크가 보면 지급결제, 대출, P2P, 그다음에 보험, 증권, 투자 모든 분야에 이제 확산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네. 현존하는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더 확장성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사실 미래학자들하고 4차 산업 전체가 연관될 거예요. 네, 핀테크를 분류하는 뭐 그런 기준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0년 전부터 그 유럽권에서는 핀테크를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의 투자청이 무역투자청이 핀테크를 정의 내린 바 있는데 네.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이런 지급결제 서비스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이 플랫폼 분석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플랫폼 분석을 통해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앱 투 앱이라고 알려진 이 플랫폼, 그 사업 자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4, 5%의 금리는 못 받지만 20%의 금리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중금리로 이제 있는 또 대출이 되고 그렇죠.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네 번째 분류입니다. 자, 이런 핀테크 기술이 모바일 페이 말고 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야가 또 있나요, 연구원님? 정말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약간의 밀당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경제 브런치의 최고 밀당남으로서 네, 아무리 당겨도 오진 않지만 끝까지 당길 겁니다. 자, OX 퀴즈로 풀어보는 알쓸신경 문제입니다. 자, 교수님 계시지만 대표님 계시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잘 풀어보세요. 전 오늘도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점에 도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가 몸속에 내장된 결제 칩으로 마치 블루투스처럼 이용되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약간 힌트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맞게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O라는 힌트인지 X라는 네. 힌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윙크를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네. 저는 O!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도 뭐 칩을 심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결제 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대표님께서 입술로 어렵게 X를 만드시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네요. 네, 제가 너무 눈만 봤네요. O로 인식하고 아니 이건 가려워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하필이면 뭐가 들어가요. 네, 사실 X입니다. X예요? 네. 아직 안 됐나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일종의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핀테크 관련된 기술들은 개인정보 IC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칩을 블루투스처럼 마음대로 활용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렇군요. 아, 첫 번째 문제부터 오늘은 틀렸네요. 아, 두 번째 문제부터는 제가 대표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겠어요. 저를 보지 마세요. 아, 그런가요? 맞아요.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대표님을 봐서 틀렸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뿌듯하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입고 있는 정장을 이용해서 상품을 결제하는 서비스가 있다, 없다? 옷을 입고 있으면 결제가 네. 된다고요? 뭐 조금 더 넓혀서 입는 무언가로 넓혀보죠. 아, 저 또 대표님의 표정을 보고 말았는데 아, 네. 이번에 이제 알 것 같아요. 대표님의 힌트를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오른쪽 눈은 X고 왼쪽 눈은 O가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O. 그 대표님께서 윙크를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시다니. 네, 아, 대단하시네요. 왼쪽 눈이 O가 네, 맞네요. 네. O인가요?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표님의 힌트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핀테크의 매개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는 양복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어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 입는 핀테크 수단이 나왔다라는 문제의 정답은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금융과 기술이 만나면은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도 계속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핀테크라고 하는 건데 최근 들어 핀테크에 더욱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일 획기적인 변화가 핀테크 쪽에 일어난 것은 우선 모바일입니다. 그 밑에 서브 기술들은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 인구를 한 77억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칫솔을 갖고 있는 사람이 45억 명이 안 되는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억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툴이 생겼고 그 스마트폰, 이 핸드폰 기반 안에 여러 기술과 데이터를 모으는 장치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금융 분야가 여기서 채집된 데이터와 처리 능력, 그다음에 네트워크, 말씀하신 P2P를 앱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사실은 생각들은 있었는데 구현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 한 150년 전쯤에 얘기랑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야,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했는데 기술이 나와서 인간이 새처럼 날지 못하지만 어쨌든 비행기란 툴을 위해서 날는 거잖아요. 네네. 아마 우리는 은행이 생긴 지 금융 또는 이런 게 한 400년 전에 계속 그런 논의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냥 돈을 화살에 쏴서 보내거나 쉽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낼 방법은 없을까였는데 네. 그게 IT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핀테크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더 쉽고 빨라진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금융이 이미 인터넷 시대를 도래하면서 굉장히 IT화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은 자기 스스로의 시스템이나 거버넌스를 IT화한 거지 소비자의 편익을 IT화 해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핀테크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이걸 접목한 것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핀테크가 급격히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을 적용했다고 핀테크가 아니라 이게 소비자한테 얼마나 더 그렇죠. 큰 효용을 줄 수 있느냐가 맞습니다. 포인트인 거네요. 아, 이렇게 핀테크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내 핀테크 산업 기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걸 준비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국내 금융기관들 또는 이제 새롭게 신흥적으로 나오는 은행들도 아마 이제 이런 정도의 그 뱅크 앱사이트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 갖고 이제 동남아시아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보시면 카톡처럼 은행을 하는 겁니다. 은행인데 카톡처럼 하는 말로 거예요? 할 수 있고요. 보통 은행들은 들어가면 자기네 캐테고리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체를 하는 걸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이 다 들어있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하고 제 스타일을 읽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12월 1일이라고 딱 키면 주인님 안녕하세요로 시작돼요. 몇 달간의 데이터를 돌려서 오늘 부모님 용돈 보내는 날이에요.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저는 용돈을 보낸다고 이체하라고만 해주면 얘가 어떤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그 은행을 또 빨갛게 추천해 줍니다. 그럼 저는 그냥
그래 또는 버튼 툭툭툭 누르면 이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금액이 큰 경우에 뭐 맥락 인증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서명을 일단 집어넣어 봤거든요. 이렇게 서명을 한번 하고 같은 서명을 2번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핸드폰을 주워서 서명 그렇죠. 도장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명한 뒤에 서명 확인하고 이체가 끝난 겁니다. 지금 방송 때문에 어머님이 용돈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생긴 금융 기술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기술들도 소비자 편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오픈 API와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3가지 기술이 있어야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오픈 API 문제들은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외국만큼 아직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기존 은행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아주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링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픈 API라고 할 수 있죠.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핀테크라 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이런 IT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내 정보가 잘못되는 건 그쵸. 아닐까? 정보 유출 아니면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걱정이 좀 들 수도 있죠.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줌으로써 핀테크 활성화를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인공지능은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기술이 접목되면서 소비자들도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폭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존 금융권도 어쩔 수 없이 큰 변화를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핀테크의 등장이 전통적인 금융업에 어떤 뭐 변화를 영향을 미칠까요? 난리가 났죠, 우선. 그렇죠. 완전 지각 변동이죠, 네. 이거는.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금방 와 그랬구나 하는 게 뭐냐면요. 한 10년 전쯤에 살고 계셨던 동네에 제일 번화한 사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사거리를 하면 4사분면에 이제 교차로에 4군데 상권이 있는데 그쵸. 4분의 3을 금융기관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상하게 지금 누가 장악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커피숍이 들어왔다. 그러네요. 바게트. 요즘은 네. 최고 번화가에 다 카페가 모퉁이가 있잖아요. 다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커피 산업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흡수돼서 그렇다고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다 풀어봐 드릴게요. 왜 커피숍이 은행 자리를 찾았냐 하면 사람들이 은행 가는 것보다 커피를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에 가면 커피를 안 줬던 거예요. 커피숍에 가면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이 없어졌냐 하면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25%가 지점이 없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요? 6년 사이. 1년 사이면 이제 제가 연도를 폭동이 잘못 일어났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2012년부터 2018년 같은 6월로 해보면 네. 4대 은행 지점이 약 1000여 개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4,600개 정도 있던 게 지금 3,000개 정도? 그러니까 한 25% 정도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뭐 결과치로 치면 사람이 없어진 거고요. 그렇죠. 은행이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요 카카오뱅크처럼 지점 없는 뱅크가 나왔고요. 근데 이 바탕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왜 은행 지점이 없어지지 그러면 돈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사실. 맞아요. 예전에는 은행에 꼭 가야 돈을 찾을 수 있고 돈을 지갑에 갖고 있어야 밥도 먹고 뭘 했는데 아까 두 분이 막 이체하셨잖아요. 네. 지갑 없이도 사는데 한국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나라가 됐다는 맞아요. 거죠. 이제는 그 예. 현금이 별로 맞습니다.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요. 아까 이제 연구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블록체인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테크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모바일이었거든요. 첫 단추는. 두 번째 더 큰 변화는 뭐가 있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 블록체인은 어떤 변화를 주냐면 노드화 시켜서 보낸 거를 유변조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송금 모든 핀테크 쪽의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 핀테크로 인해서 은행이 없어지고 은행에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우리가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돈도 사라지는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은 은행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채용을 적게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실업난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러한 생산성 높은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의 대체 논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일자리의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업무의 순증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죠.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ATM기를 생각해 보면 당시 ATM기의 등장으로 거의 모든 은행원들의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평균 직원 수가 20명이었던 것들이 불과 3, 4년 내에 12명으로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주목해야 될 현상은 이렇게 줄어든 인력 덕분에 아껴진 운영비가 새로운 지점 개설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간 도서지방에 다시 지점이 생겨서 금융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뭔가 새로운 업무들이 은행 내에서 분화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 직원들은 감소하고 은행의 지점 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핀테크 기술들,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관련된 기술들이 은행 내부의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언젠가는 순증 효과가 훨씬 더 큰 미래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일입니다. 네. 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 하면은 사실 인간한테 얼마나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핀테크의 등장이 국가적으로 아니면 인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핀테크의 등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핀테크나 혁신적인 기술은 이제 앞으로 소득을 늘리는 데 편중되지 않고 삶의 비용을 줄이는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을 낮추거나 네. 보험 비용을 낮추거나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더 버는 것보단 덜 쓰는 것도 소득 증대 효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이 핀테크 말고도 테크핀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테크핀은 뭐고 테크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우선 그 핀테크와 테크핀은 책의 상편과 하편으로 보시면 돼요. 테크핀은 뭐냐면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금융에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금융기관들이 기술 기업 10명짜리, 20명짜리 어떤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 기술의 일부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금융을 이뤘다면 이제 한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만든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엄청나게 네트워크의 SNS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 금융기술을 접목해갖고 금융기관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테크핀 산업이 앞으로 금융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아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금융시장에 들어온 거여서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두 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존재하죠.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존재하는데 K뱅크의 경우는 핀테크 기업인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테크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테크핀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좀 더 세밀한 고객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핀테크, 테크핀 시대에 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이 예언이 정말 그냥 예언이 아니라 점점 한 발 한 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핀테크, 테크핀 시대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업들 혹은 아니면 그냥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준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세계 선두가 되겠죠. 그렇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계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보다는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Why를 해결하라 우선. 뭐냐면
아마존이 이걸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전자상거래인데 대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가 국가에서 대출을 사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를 찾거나 특별법을 통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들이 못 가는 시장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북위 30도 밑에 금융이 낙후된 나라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아직도 지급 결제를 대부분 카드와 금융수단으로 금융 결제 수단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을 찾아서 저희가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좀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된 것도 있겠죠? 그럼요. 하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것만큼 빠르게 쫓아갈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같은 국가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해서 사후 규제죠. 신기술과 같이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은 일단 허용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보완을 하는 방식을 취해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것들을 추격하기 전에 문제들을 다 제거하는 추격자형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러한 규제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테스트의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불법이지만 네. 혁신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인 기간과 범위 내에서 마음껏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이러한 법적 근거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핀테크도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해 보고 개발하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 대표님의 뭐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저희 회사 PR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우리나라 핀테크와 블록체인 테크핀 회사들의 사명감 이런 부분을 제 끝말씀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렇게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금융산업,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후식도 준비하셨죠? 아, 그럼요. 경제 브런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후식이죠. 핀테크 산업의 핵심 정보만 쏙쏙 골라서 후식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 금융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의 예언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핀테크의 등장으로 우리의 금융 산업은 비용은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졌으며 소비자도 한층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의 개념을 거꾸로 한 테크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금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지고 있는 ICT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로 변모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 메뉴 조리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던 금융산업 역시 이렇게 IT 기술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IT 기술의 접목은 정말 빼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 이렇게 빠르게 금융산업도 변화하면 저희의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그럼요. 당연히 살림살이 나아질 겁니다. 다만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선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전문 분야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께서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기까지 같이 버리진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시간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번 경제 브런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유익했고요. 오히려 배워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전국민 경제기술 뇌세김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 브런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맛있는 경제 브런치 외쳐볼까요? 네. 맛있는 경제 브런치!